요즘 양자 컴퓨팅 분야, 관심 정말 뜨겁습니다. 그런데 D-Wave 퀀텀이라는 회사, 티커 심볼 QBTS 쓰는 이 회사 주가가요, 지난 12개월 동안에 무려 3,600%나 급등했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어요? 3,600%?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런 엄청난 상승세 뒤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그냥 막연한 기대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이 D-Wave 퀀텀, 주식의 폭발적인 상승 배경, 그리고 또 그 이면을 함께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주식이 정말 백만장자 메이커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신중해야 할 부분이 더 많은 건지,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보죠. 주가 급증 원인이라든지 회사의 재무 상태, 또 실제 사업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하나 따져볼 거고요. 특히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성장주 투자,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좀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양자 컴퓨팅, 이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들 난리일까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기존 컴퓨터랑은 작동 원리 자체가 완전 달라서요. 지금 컴퓨터로는 수백만 년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복잡한 문제를 단 몇 시간, 아니 몇 분 안에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에요. 특히 신약 개발이라든지 완전히 새로운 소재를 찾아내는 일, 또 금융시장의 복잡한 패턴 분석 같은 거요. 이런 특정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의 열기를 확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D-Wave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 3,600%라는 상승률,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 이거 좀 더 자세히 보죠. D-Wave 퀀텀, 이 회사는 2022년에 스펙 합병으로 상장을 했어요. 성이 좀 크기도 한데 D-Wave는 상장 초기엔 좀 잠잠하다가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확 급등한 겁니다. 이 상승세에 불을 지핀 어떤 결정적인 계기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바로 그 거대 기술 기업 알파벳 있잖아요. 구글 모회사요. 네네. 거기서 윌로우라는 이름의 최첨단 양자칩을 딱 공개한 사건입니다. 맞아요. 그게 컸죠. 이게 그냥 새로운 칩 하나 나왔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였어요. 구글 같은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양자 컴퓨팅의 상업적 가능성, 이걸 아주 진지하게 보고 투자하고 있구나. 그리고 실제 기술 발전이 눈에 보이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약간 업계 전체에 이제 진짜 시작인가?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할까요? 네, 맞아요. 거의 신호탄 같은 느낌이었죠. 그러고 나서 몇 달 동안 분위기가 계속 고조됐습니다. D-Wave를 포함해서 여러 양자 컴퓨팅 관련 회사들이요. 연구기관이나 기업 고객들한테서 실제 기계 수주 계약을 따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거든요. 네. 그런 뉴스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실험실 수준을 넘어서 실제 수요가 생기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확 커진 거죠. D-Wave만 봐도 최근 2분기 실적 발표 때 보니까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해서 31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실제 기업 고객들하고도 하드웨어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점이에요. 그게 의미가 있겠네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의 기업들인지 또 어떤 문제를 풀려고 양자 컴퓨터를 도입하는 건지 자세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상업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근의 매출 성장세,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고객을 확보했다는 소식들,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시장이 왜 D-Wave에 대해서 그렇게 뜨거운 기대를 갖게 됐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기술 대기업들의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산업 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좀 더 들어가서 이 긍정적인 신호들이 과연 지속 가능하고 또 확장 가능한 사업 모델로 바로 이어질 거냐, 이 부분은 좀 더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지속 가능성 말이죠. 네. 왜냐하면 D-Wave의 과거를 좀 돌아보면요,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되거든요. D-Wave가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시스템을 판매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이미 2011년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14년 전입니다. 그때 세계적인 방산업체죠. 록히드 마틴의 첫 번째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판매한 기록이 있어요. 14년 전에요? 와, 그건 몰랐네요. 네, 14년 전에도 이미 상업적인 판매 실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실이 현재 상황을 해석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14년 전에 판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D-Wave 사업이 뭐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거나 아니면 양자 컴퓨팅이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련의 계약들이 과연 14년 전에 그 일회성 혹은 아주 제한적인 실험적 구매와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여전히 좀 비슷한 패턴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 로키드 마틴 이후에 뭐 추가적인 대규모 계약이라든지 지속적인 사업 확장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번에도 약간 단별성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은 없는지 이걸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즉 양자 컴퓨팅 기술이 실험실 단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대규모 상업화 단계로 진입하기까지는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넘어야 할 기술적, 경제적 장벽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긍정적인 뉴스 이면에 있는 그 지속 가능성, 그걸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14년 전에도 판매 실적이 있었다는 점은 정말 중요한 맥락이네요. 현재 이 열기가 과거와는 다를 거다라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셈이죠. 자, 그럼 현재 D-Wave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아까 2분기 매출이 31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성장세 자체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다른 면을 봐야 해요. 같은 기간 동안 이 회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쓴 비용, 그러니까 운영 비용은요, 무려 2,85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310만 달러 벌고 2,850만 달러를 썼다. 네, 계산해보면 벌어들인 돈보다 9배 이상 많은 돈을 썼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은 미래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 R&D 같은 필수적인 투자에 쓰였을 겁니다. 양자 컴퓨팅 같은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뭐 당연한 일이기도 하죠. 그렇죠. 투자는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격차를 어떻게 메우고 있느냐는 거죠. 회사가 계속 운영되고 연구를 지속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까요. D-Wave가 이 막대한 현금 소진을 감당하는 주된 방식은 바로 주식 발행, 즉 유상증자입니다.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막 찍어내서 시장에 팔아가지고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거죠. 실제로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만 이런 방식으로 무려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천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을 조달했어요. 4억 달러요? 한 달 만에? 네. 그러니까 당장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 마련에는 이게 도움이 되겠지만 이 방식은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좀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유상증자라는 게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당장 필요한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또 미래 성장의 씨앗이 될 연구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죠. 특히 D-Wave처럼 아직 본격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술 기업에게는 이게 생존과 성장을 위한 어쩌면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하지만 이걸 투자자, 특히 기존 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회사가 주식을 계속 새로 발행하면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뭐랄까, 피자 조각 수가 늘어나는 거랑 똑같죠. 회사의 전체 가치가 그만큼 빠르게 커지지 않는 한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 한 주의 가치는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내 몫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 지분 가치가 희석된다는 거군요. 네, 실제로 D-Wave의 발행 주식 수를 보면요. 2022년 스펙 상장 이후에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프 보면 거의 뭐 수직 상승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R&D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런 유상증자는 계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죠. 이것은 장기적인 주가 상승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양자 컴퓨팅 기술이 정말로 널리 상업화돼서 회사가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까지 수년, 어쩌면 뭐 십수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이 지속적인 지분 가치 희석이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게다가 현재 D-Wave의 기업 가치, 즉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면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 중에 주가 매출 비율, PS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PS요. 현재 회사의 시가총액이 연간 매출액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건데 D-Wave의 PS 비율이 최근 기준으로 무려 336배에 달합니다. 336배요? 네, 336배요. 와,
이 숫자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미국 증시 대표 지수인 S&P 500에 포함된 기업들의 평균 PS 비율이 약 3.3대 정도예요. 3.3배 대 336배. 네, D-Wave는 이 평균적인 기업보다 100배 이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양자 컴퓨팅이라는 혁신 기술에 엄청난 잠재력을 고려해서 높은 프리미엄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336배의 PS 비율은 단순히 높다, 이걸 넘어서서 시장이 D-Wave에게 아주 먼 미래에 S&P 500 평균 기업보다 100배 이상의 성공,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성장과 수익성을 거둘 것이다 라고 이미 가격에 다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미래의 성공을 미리 다 끌어와서 가격에 매겼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거의 전례 없는 수준의 기대치고요. 만약 회사가 이 기대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럼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대감이 너무 앞서갈 수 있다는 거죠. 와, 336배라니 진짜 평균의 100배 이상이라는 비교를 들으니까 정말 엄청난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다는 게 실감이 확 나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한쪽에는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혁신 기술에 대한 시장의 엄청난 기대감, 그리고 알파벳의 칩 공개라든지 실제 계약 체결 같은 긍정적인 산업 신호들, 이런 것들이 D-Wave 주가를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끌어올렸어요. 3,600% 상승이라는 숫자는 분명 대박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했죠. 그렇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좀 냉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벌어들이는 매출, 아까 310만 달러라고 했죠. 그것보다 훨씬 큰 운영 비용, 2,850만 달러. 이걸로 인한 심각한 현금 소진 문제, 그리고 이걸 해결하려고 계속 주식을 발행하면서 발생하는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 희석 위험. 마지막으로 현재 회사의 규모나 실적에 비하면 너무나도 높은, 어쩌면 좀 비현실적이기까지 한 336배의 밸류에이션 부담. 이처럼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지금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D-Wave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게 백만장자 메이커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은 위험 요소가 너무 크다고 봐야 할까요? 이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시장은 종종 기업의 실제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나 어떤 매력적인 스토리에 먼저 그리고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스토리가 중요하죠. D-Wave의 주가 급등도 그런 현상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시장이 좀 차분해지면 결국에는 기업의 실제 가치, 즉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성장하는지가 주가에 반영되기 마련이에요. D-Wave 퀀텀이 언젠가 이 양자 컴퓨팅 시대를 이끌면서 밝은 미래를 맞이할 가능성, 본면이 있습니다. 기술 자체가 가진 그 파괴적인 잠재력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죠. 네, 잠재력은 엄청나죠. 하지만 합리적인 장기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역시 운영 규모의 획기적인 확장이에요. 지금의 매출 규모로는 현재의 그 높은 기업 가치를 정당화하기도 어렵고 계속되는 현금 소진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워요. 단순히 몇십 % 성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매출 급증, 그리고 동시에 수익성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시장의 그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D-Wave 퀀텀 주식에 얽힌 기대와 현실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D-Wave 주식은 양자 컴퓨팅이라는 미래 기술에 대한 폭발적인 기대감, 그리고 최근 산업계의 긍정적인 움직임에 힘입어서 3,600%라는 정말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래서 백만장자 메이커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모습 뒤에는요, 심각한 현금 소진 문제,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가치 희석 위험, 또 현재 실적 대비 터무니없이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는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대감이 펀더멘털을 훨씬 앞서가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 성과 개선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석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왜 중요할까요? 이건 단순히 D-Wave라는 한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양자 컴퓨팅처럼 새롭게 부상하는 혁신 기술 분야, 특히 변동성이 아주 큰 분야에 투자할 때는요, 시장의 그 뜨거운 열기와 기업의 실제 재무 건전성,
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냉정하게 구분하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장밋빛 전망에 그냥 휩쓸리기보다는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위험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서 D-Wave가 첫 번째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로키드 마틴에 판매한 것이 벌써 14년 전인 2011년이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네, 14년 전. 그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아직 양자 컴퓨팅이 우리 일상이나 산업 현장을 크게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쵸? 네, 아직은 체감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이 양자 컴퓨팅 기술 그리고 D-Wave의 사업이 진정으로 실험 단계를 넘어서서 지속 가능한 상업적 성공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주가가 다시 급증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겁니다. 그 대신 여러분께서 주목해야 할 구체적인 이정표나 기술적 돌파구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산업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양자 컴퓨팅이 기존 방식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구체적인 성공 사례들이 꾸준히 보고된다거나. 아, 실제 적용 사례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혹은 D-Wave의 매출 규모가 지금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급증하고 동시에 수익성까지 개선되는 모습 같은 것들이겠죠. 아니면 D-Wave의 기술, 양자 어닐링 방식이 경쟁 기술, 게이트 기반 방식 대비해서 특정 영역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시장을 장악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실질적인 변화의 신호들을 포착하려는 노력이 막연한 기대감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